1000년간 이어온 학문 공동체이자 인적 전해보고 대학.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와 거대한 시대적 조류는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스스로 해법을 찾고 있는 대학들. 흥룡이는 상하타. 그들은 생존을 위해 어떤 해법을 찾고 있을까요? 흥겨운 응원 소리가 가득한 이곳.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스포츠적인 교류도 있지만 학업적인 교류와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점 국립대학들이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교육과 나라의 발전에 크게 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립대학교의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문화체육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인구 절벽, 4차 산업혁명 등 대학이 마주한 현실을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역의 거점을 둔 국립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분들 또 교수님분들 또 함께하기 때문에 되게 사이가 서로 허물 없이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화합하고 발전하자는 의미죠. 국립대학이 발전을 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물 좋고 인심 좋은 청정도시 제주.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제주 음식 박람회.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많은 관광객이 몰려든 이 자리에는 독창적인 제주 음식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제주의 규모의 음식 박람회였는데 이 규모가 날로 커져가면서 이제 육지까지 이제 알려져서 아주 더 규모가 커져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제주후구연구센터 특별연구원인 문동일 셰프도 박람회장을 찾았는데요. 제주후구 지금 반마리가 좀 도착했습니다. 이거를 좀 2시부터 제주후구 해체쇼를 하고 이걸 좀 다 부위별로 보여드리고 내비들과 나눔 행사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땅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주 향토 음식인 후구는 1970년대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멸종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꾸준한 연구와 생산 관리를 계속한 결과 품종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자원과학대학 제주후구는 제주에서만이 서식을 하고 있죠. 그 중심에 함께 해온 것이 바로 제주대 제주후구 연구센터입니다. 지금 반말인데 지금 엉덩이 부분만 좀 잘려 있어서 엉덩이에 포함하면 거의 한 200kg 되죠. 엉덩이가 좀 빨리 나갔어요. 제주 조리 기능장 1호이기도 한 문동일 셰프. 오래전부터 제주 후구 연구센터와 함께 해온 그는 후구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는데요. 한 마리에 2쪽밖에 없는 제비치릅니다. 귀한 몸값 자랑하는 고품질의 제주 후구. 흑돼지와 더불어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후구는 특히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레인산, 리놀렌산 등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은 후구는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먹어봤어도 이렇게 맛있는 고기 처음이에요. 깊은 맛이 있고 부드럽고 좋네요. 맛있고. 다양한 제주 음식들이 총출동한 박람회장에서도 특히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곳. 바로 제주대학교 제주후구연구센터에서 운영 중인 홍보관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한 제주후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오늘의 스타, 후구로 만든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대학교하고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소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이제 산업체로 기술 이전을 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국립종합대학 제주대학교. 이곳에 제주후구 연구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출범한 제주후구 연구센터.
제주 고유의 가축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흑우를 대량 증식하고 산업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는 줄기세포 연구 권위자인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 박세필 교수. 그를 비롯한 20여 명의 연구원이 제주 흑우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온신 환자들, 성숙되기 전에 온신 환자들이 난소내에 있는 것들을 많이 지금 빼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제 기술. 도축한 소에서 세포를 떼어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성숙시킨 후 다른 소의 핵을 이식시키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수한 종자의 흑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이 우수한 자원을 우리가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96도입니다. 이런 액체 질소가 여기 들어있죠. 네, 그럼 여기에 흑우 정액이 냉동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흑우 연구는 대학과 지역을 동반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에서 기술 훈련을 받은 대학생들은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회사와 연구소에 취업합니다. 또 지역은 대학의 연구를 통해 축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생활의 필드에 적용이 돼서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마음 놓고 지역사회의 그 역군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학교가 마련해 줘야 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 자연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주도. 이러한 제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지역의 거점 대학이 앞장서고 있는 것인데요. 제주대학교 제주흑우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는 지역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의 임신 기간은 10달, 자연 교배로는 1년에 한 마리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제로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제주도에 그 당시 제일 몸집이 크고 우수한 놈을 복제합니다. 엄청 크네요. 항산화제가 포함된 제주 특산물, 감귤 껍질을 이용한 사료도 개발했습니다. 이 사료를 먹고 자란 흑우는 몸집도 크고 힘도 좋습니다. 이놈한테 바쳤어요. 그래서 그때 갈비뼈 5개, 여기 척추 돌기 2개, 무릎 십자인대 파열. 근데 다른 데 다 나왔는데 지금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그대로 있어. 이놈한테 바치는 거. 저기 체구가 작은 원종 흑우는 한우보다 3개월 더 키워야 생산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농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흑우 연구센터는 한우와 흑우를 교배해서 실용축을 개발했습니다. 이 흑우는 이제 오리지널 품종이다 보니까 체형이 아직도 왜소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왜소한 체격으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우 암수에다가 흑우적인 걸 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용축은 제주 지역 전체 농가에 1000마리 정도가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흑우는 육질이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소고기하고는 완전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흑우를 잘 다듬어서 만들어서 제주도 1차 산업에 가장 비전 있는 걸로 제시하고 싶은 거죠. 한편 부산대학교는 얼마 전 기초과학연구원의 지원을 받는 기후물리연구단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기후물리학자인 악셀 팀머만 교수를 단장으로 영입,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 7월에는 엘니뇨 현상의 새로운 체계를 밝혀내는 등 기존의 단순 지식 중심 대학에서 벗어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So the main purpose of our IBS Center for Climate Physics, which started last year her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s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s and also of the threat of future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nd ocean acidification. 지난 1946년 우리나라 첫 종합국립대학으로 출범한 부산대학교는 다양한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부산대 양산 캠퍼스에 자리 잡은 지진방재연구센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번 국내에서 발생했던 그 포항 지진 때 이렇게 많은 천장재들, 비구조 요소들이 많이 떨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천장재를 이렇게 모사해 놓고 그것을 지진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는 지진방재연구센터. 2축으로 넣는 거야? 1축이야? 네, 좌우 방향 반축입니다. 더 필요하세요? 세계적인 규모의 지진 모사 진동대를 보유한 국내 최대의 지진 실험 공인기관인 이곳에선 여러 종류의 내진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첨단 장비를 갖춘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는 다양한 외부 기업들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대신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방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과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구조물 내진 설계 경진 대회를 여는 등 건설 산업계를 견인할 젊은이들이 내진 설계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 지진 방지를 위한 연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지진방재연구센터 역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진뿐만 아니라 또 진동에 대해서도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험체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부산대학교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래 녹색 도시 기술을 연구하는 녹색국토물연구센터는 매년 발생하는 도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물을 흡수하는 특수성 소재를 개발해 침수 피해를 줄이는 연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쪽에서는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쪽 표면수에서는 물이 안 나오고 있죠. 그만큼 침투 능력이 좋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기존의 콘크리트는 물을 흡수할 수 없는 반면 특수성 소재는 중간에 특수 자갈이 들어가 있어 물을 잘 흡수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호수로 연결을 해서 호수의 일종의 용수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부산 온천천 범람 등 지역사회의 침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 기업체와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지원, 그다음에 시민과 소통하는 체험회장, 이 세 가지 기능을 저희 연구센터, 저희 연구소의 가장 큰 그 앞으로의 목표와 방향을 삼고 열심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11살 김다정 양은 미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산대 예술대학의 국악교육봉사 프로그램을 통해서입니다. 국악 오케스트라에서 배웠는데 재밌으니까 더더욱 하고 싶어요. 가야금을 연주하는 언니와 함께 민요를 부르는 시간은 자매가 가장 좋아하는 일과. 다정이는 대만 국적의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아이입니다. 다문화 하면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의 전통 하면은 일단은 그 국악 쪽이라서 그래서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서둘러 집을 나선 다정이와 언니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부산대학교. 효원 레인보우 국악 오케스트라 연습이 있는 날입니다.
연주도 하러 왔고 민요라 그런 거 배우러 왔어요. 부산대학교에선 다문화 및 탈북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랑 멘토 친구들이랑 했던 걸 이제 제가 확인하는 입장에서 이제 확인도 해주고 아이들 잘못된 것도 고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전통 가락인 국악을 배움으로써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받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선보이는 거리 공연. 이런 기회를 통해 아이들은 피부색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열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회복해갑니다. 경기 민요를 멋지게 노래하는 다정이의 모습에 친구들의 응원이 이어집니다. 매 맞으러 간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뒤이어 무대에 오른 주인공 역시 다문화 가정 출신인데요. 효원 레인보우 국악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2년째 활동 중인 초등학교 4학년 아랑이. 이렇게 지역의 초중생들은 꿈을 키우고 대학생들은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고 있습니다. 잘한 것 같고 다음에도 길거리 공연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 시내에 위치한 아랑이네 집. 멋들어진 판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랑이의 소리에 북을 치며 박자를 맞추고 있는 주인공은 부산대 한국음악과 우승은 학생. 청춘도 날 버리고 아랑이의 멘토입니다. 효원 레인보우 국악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주 2회 방문 멘토링에 월 2회 실기 강사 수업 등 체계적인 국악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부산대학교는 이렇게 국악을 통해 봉사와 나눔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멘토들한테, 다른 선생님들한테 아랑이가 칭찬받을 때 제일 기분이 좋고요. 문을 닫는 지역 대학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개 대학이 사실상 퇴출 진단을 받았고 116개 대학은 내년부터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1000년간 이어져온 학문 공동체 대학. 그러나 다가오는 인구 절벽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조류는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 대학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실제 신입생이 90% 미만으로 줄어든 대학은 44곳에 달합니다.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대학. 새로운 변화 속에서 제대로 된 대학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변화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에 전국의 국립대학들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국립대가 국가의 싱크탱크로서 급변하는 21세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지역과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10개 해운대학의 공동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국공립대학의 발전 방안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면서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명과 열정의 도시 프랑스 파리. 2018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이곳 프랑스 국립대학에서 배출됐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노벨상의 주역이 되었을까? 1794년 나폴레옹에 의해 만들어진 에콜 폴리테크니크. 225년 역사의 이 대학은 이공계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데요. 에콜 폴리테크니의 제라르 무르 교수는 레이저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C'est quelque chose que c'est aussi je suis très content, je serais très content de partager cette distinction avec mon étudiante, mon ancienne étudiante Donna Strickland. 이 대학의 연구팀은 산업과 의학 분야에서 적용되는 레이저 파동을 개발했습니다.
초고출력 극초단 레이저가 실현됨으로써 예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예측했던 극한적 환경에서의 물리학 재반 실험들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Dans des centaines de laboratoires dans le monde de physique du laser, cette technique est utilisée. Elle est utilisée dans les laboratoires de physique du laser, mais aussi pour les applications dans l'ophtalmologie, pour la chirurgie réfractive, par exemple, ou pour le microprocessing, pour faire des trous très fins dans la matière. C'est utilisé dans l'industrie. Il y a beaucoup d'industriels qui fabriquent des lasers.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콜 폴리테크니크는 50여 개 다양한 산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더불어 외부 기업들에게 수시로 학교를 개방, 학생들에게 기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기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한 기업은 인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L'objectif de cet événement, c'est c'est un forum des entreprises. Donc l'objectif, c'est de faire rencontrer les étudiants et les entreprises au cours d'une même journée pour que les étudiants puissent s'informer sur les différents parcours qui existent au sein des entreprises.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과학의 날 행사. 이날은 지역의 초중고생들이 에콜 폴리테크에 초대되었습니다. 접근하기 힘들었던 대학의 문이 열리면서 어린 학생들은 과학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J'aime beaucoup parce que comme ça les élèves voient des ateliers très différents. Et en plus cette année j'ai des élèves qui sont vraiment d'un bon niveau et j'espère les intéresser et en faire de futurs chercheurs pour une bonne partie d'entre eux. 행사의 목적은 대학이 지식교류, 학문적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잡성, 다양성과 같은 과학기술의 생태계를 위해 중요한 활동입니다. Et ça dépend aussi de la pression. Donc ici, on va pas changer la température, ce paramètre il va rester constant. Par contre, on va changer le deuxième paramètre, la pression. Alors, ce qui se passe, c'est que ici à l'intérieur, j'ai un fil qui rentre. C'est un fil en plastique qui arrive sur ce qu'on appelle une buse. 대학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합니다. 학교의 개방으로 학생, 연구원,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수준 높은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On travaille aussi sur des procédés sous vide, donc on a des cloches sous vide pour faire des expériences un peu visuelles pour les enfants, leur expliquer le vide. 학교는 지역사회와 원활히 소통하고 학문 분야를 확장하는 계기를 만드는데요. 이를 통해 대학은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지적 창고가 되고 있습니다. Donc, comme vous le savez, à l'école polytechnique, il y a des événements majeurs, comme par exemple la fête de la science, qui se déroule en ce moment précis, qui est soutenue par la ville des Palaiseaux. Et donc, l'école polytechnique invite des publics très différents. Rien que cette semaine, un grand événement a eu lieu qui s'appelle X-Forum. C'est un événement qui est organisé par une association élève qui a le nom identique, X-Forum, et qui rassemble plusieurs milliers de personnes ici sur le campus. Ce sont des entreprises qui viennent chercher nos élèves, qui viennent échanger avec eux et présenter leur offre d'emploi. 국토의 70%가 사막인 척박한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이곳 사막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무지를 녹지로 바꾼 한 기업 때문입니다. 조조바 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는 한 농장. This is the jojoba field. Those are the trees, and you see this is the fruit that we are collecting. And from this we make the oil. 향유 고래 기름의 대체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조조바 오일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관수 기업인 이 업체는 센서로 작물 생장과 토양 상태를 측정한 뒤 필요한 양만큼만 물을 주는 관수 시설을 개발했는데요. 이러한 성과의 토대는 바로 대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국립대학교인 히브리대는 기술 이전 회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특허와 발명을 하고 그 라이선스를 기업에 전달합니다. 이로써 히브리 대학이 1년간 벌어들이는 특허 수익은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꼽히는 전라북도 전주. 이곳의 한옥은 세계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이에 발맞춰 이 지역의 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 캠퍼스 역시 남다른 면모를 자랑하는데요. 대학 곳곳에 한옥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정문 앞에 위치한 한옥 카페와 전통 방식의 정자는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적인 멋이 느껴지고요. 편안한 것 같아요. 원래 학교 하면 딱 딱딱한 기분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익숙하게 봐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더 좋네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 자리 잡은 가장 한국적인 대학 전북대학교. 이러한 문화적 교감을 통해 대학은 지역사회와 소통, 공감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캠퍼스는 지역사회에 활력이 드는 동시에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지역과 나누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대 한옥학과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한옥 관련 사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긴 기틀인 게 장기틀 맞죠? 네, 뭐 다 알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로부의 동기틀. 그래서 그쪽으로 밀고 가갖고 도로 요리 왔죠.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옥학교. 한옥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두께가 낫겠네요. 크랭이, 나무에 맞춰서 크랭이. 뭐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도 이대로 진도대로 나가면은 나무를 갖다가 깎고 다듬고 다룰 수가 있는 그런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몸에 익힐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옥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설계부터 시공, 인테리어까지 한옥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을 교육받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한옥 목수 대목 일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기간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8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은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통 기법으로 지어집니다. 여기는 한옥 건축 모형 제작실입니다. 한옥학교에서 자체 설계한 건축물들도 전통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한 번 사용한 목재도 재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옥의 가장 큰 구조적인 특징은 맞춤과 이음인데 여기는 지금 이분법으로 이렇게 붙이는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 실습을 이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지 않고 그 전시장이나 체험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이라는 지역의 대표 브랜드를 대학에 접목하여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변화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 대학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옥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론 과목 같은 경우는 전북대학교 교수진이 직접 가르치고 있고 실습은 인간문화재 추기경 대목장을 비롯해서 전통 목수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지역사회와 어우러지기 위해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을 걷고 싶은 길로 만들었는데요. 이름하여 공감터길.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이렇게 걸을 만한 곳이 있어서 되게 분위기 환기하기도 되게 좋고 공원처럼 꾸며놨어요. 그래갖고 진짜 잘 해놨다 생각돼. 지역과 소통하려는 전북대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캠퍼스 유유지를 지역민들에게 분양하고 있는데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캠퍼스 텃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6월 달쯤에 이거를 작물들을 전부 다 주민 지역 사회에다가 전부 다 기부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좋은 기능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아이들이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어린이 텃밭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금치야, 시금치. 시금치는 지금 심으면은 아이들은 씨를 뿌리고 작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업을 접하게 됩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캠퍼스 텃밭을 주말 농장처럼 찾는 가족도 있습니다. 여기 봐봐, 고구마. 여기 봐봐. 나도 이거 누가 캘래? 오, 왕고구마다. 엄마 아빠랑 온 것 같아서. 이 캠퍼스 텃밭을 운영해서 지역민뿐만이 아니고 대학 구성원인 교수님, 또 우리 교직원, 또 그 학생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그 소통의 공감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텃밭 쉼터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매년 신혼식, 가을거지 행사에도 지역민을 초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 원주민 하는 곳이 사회에 더 환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학교 쪽에서도 지역사를 위해서 뭔가 기여한다는. 네, 맞아요. 캠퍼스 부지를 대학과 지역 주민이 공유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특성화 캠퍼스. 이곳에는 전북대학교 LED 농생명 융합기술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산 종균을 바탕으로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종균들을 관리하고 키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LED 컨테이너 시스템은 기업으로 기술 이전되어 연간 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팜 개념의 LED 식물 공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연구센터는 첨단 설비를 이용해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관련 기업과 지역 시민들입니다. 우리 기존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식물공장 아니겠느냐. 그래서 식물공장 쪽의 사업구를 확대해보자 하는 목적에서 교육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LED 빛을 이용해 미세 조류를 배양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관련 기업에 기술 이전해서 이런 기술들이 실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첨단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한 대학도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스마트 드론 기술센터는 드론 활용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구에는 공항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13km 내에는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장이 없는 추세라 저희가 이제 쪽 스마트 드론 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실내 테스트 배회장이나 여기 야외 테스트 배회장을 좀 써서 시험을 하는 용도로 같이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을 개발 중인 이 업체는 스마트 드론 기술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무선 조종만으로 넓은 면적의 땅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기업은 대학의 인프라를 이용해 개발한 드론을 테스트하고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소음이 조용합니다. 그거가 참 있고 시간도 좀 잘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차세대 먹거리 분야 중 하나인 드론은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인 만큼 국내 연구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드론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하는 지상 통제 시스템 등 첨단 설비를 통한 대학의 지원은 우리나라 스마트 드론 산업 분야를 강화시키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드론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서 2차 한 대만 있으면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기상 정보 수집 등 많은 다양한 분야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허철영 대표가 경북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3D 프린터 장비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왼손이 이 정도 발목까지 절단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허철영 대표는 3년 전부터
경북대 3D 융합기술지원센터를 이용해 의소와 의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 기업은 있는데 장비라든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여기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D 융합 산업이란 방송이나 영화에서 쓰는 3D 기술을 타 산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특히 3D 프린팅은 패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붙이는 건 뭐예요? 이거는 스캐너가 얘 물체의 형상을 인식하게 도와주는 마커라고 합니다. 3D 융합 산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수억에 달하는 고가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구축하기 힘든 설비입니다. 경북대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센터를 만들고 기업들이 언제나 손쉽게 고가의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체를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3D 데이터로 형상화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위치한 대구는 3D 융합 산업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500여 개에 달하는 전국의 기업들이 3D 융합기술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대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손을 만들게 되고 그 반대편 손을 이제 사이즈를 정상측보다 조금 작게 출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5% 정도 축소하는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네, 저희 지하에는 액상 타입의 3D 프린터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고요. 지금 작업이 모두 완료되어서 3D 프린팅 산업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200억 달러로 예상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는 생산할 수 없는 정밀한 완제품을 빠른 시간에 제조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기술을 제조의 혁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의뢰받은 의수는 손의 질감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액상 타입의 3D 프린터라는 특수한 장비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제작이 완료되고 나면 알코올로 세척을 하게 되고요. 알코올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방독 마스크를 착용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융합기술지원센터는 관련 기술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들을 모아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도 마련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데 힘쓰기 위해서입니다. 3D 융합기술지원센터의 이용자 중 30에서 40%는 경북 지역민인데요.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이제 초음파 세척기에서 20분 정도 세척을 한 번 더 거치고 나면은 레진이 깨끗하게 씻겨서 작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네. 서포트 완전히 다 제거한 거죠? 네네, 안쪽에 서포트 깨끗하네요. 이 정도면은 의수 만드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름도 첨단 장비와 기술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스캔이 잘 된 일반 기업 같으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단데 여기서는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그 부분이 제일 크고. 이처럼 거점 국립대학은 지역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학 소속 연구 교수가 지역 기업을 위해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는 중점기술 연구교수제 등 대학의 우수 인력을 통해 지역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북대의 또 다른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대구시와 함께 PTR 교수제를 통해서 지역 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PTR 교수제를 지역대학에 확대 도입하는 것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PTR 교수제 도입 시에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행정 사항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거점 대학인 전남대학교. 70년 가까이 수많은 지역 인재를 양성해온 이 대학에선 현재 신산업인 로봇에 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로봇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남대 로봇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8년 출범했습니다. 마이크로로봇 센터에는 그런 저희 쪽에 기술 이전 받은 회사들이 직접 들어와서 날마다 같이 일하는 그런 공동 협력의 장이죠. 5m 크기의 이 로봇은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케이블 로봇인데요. 무거운 구동 장비나 관절 없이 여러 개의 케이블로만 구성된 신개념 로봇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남대 로봇연구소는 케이블 로봇을 더 가볍고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로봇은 연구소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되어 상품화로 이어집니다. 사막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든가 그때도 이제 로봇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3D 프린팅을 크게 이제 만들 때 집을 프린팅 한다든가 그런 공간에서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남대는 최초로 마이크로 의료 로봇을 연구하고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뇌 절개 면적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최소 침습형 단일 경로 뇌종양 제거 수술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마이크로 의료 로봇 센터는 세계 최초로 2001년 대장 내시경 로봇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소화기관용 캡슐 내시경, 혈관 마이크로 로봇을 연달아 선보이며 한국을 세계적인 로봇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그대로의 촉감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연구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합니다. 약물이나 세포나 여러 가지 탐지체들을 넣기 위해 특수하게 지금 제작한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나선 모양도 괜찮고 여러 가지 마이크로 구조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충분한 인력과 첨단 설비를 갖추는데 일반 사립대학교에 비해 유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무는 막중합니다. 훌륭한 인재와 비전을 국가에 환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립대학의 변화는 중요합니다. 실험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6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 며칠에 걸쳐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창의적 인재 배출, 혁신 교육을 유일한 답안으로 꼽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들은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강점의 분야를 강조하고 도전적으로 연구를 발굴해가고 있습니다. 전남대 로봇연구소는 변화하는 국립대학의 현 주소입니다. 전남대 로봇연구소가 이쪽 관련한 특허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향후에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특허 침해 같은 거로 분쟁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 산학 연구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것은 가지고 이제 겉절이에 먹으면 되니까. 광주 용봉초등학교에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작물을 키워놓은 곳입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모습을 좀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된 친구들이 많아졌고 농업을 제대로 배우기에 찾은 곳은 학교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전남대 농업실습교육원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 프로그램은 2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체험하고 배우며 꿈을 키웁니다.
재밌고 원래 꿈은 농부가 아니었는데 농부가 되고 싶을 만큼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요. 또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도 이어집니다.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팜은 온도, 습도, 햇볕양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를 처음 접한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이 됩니다. 농업에 대해서 꿈을 꾸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러한 프로그램들 통해서 전남대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강주 전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열어주신다면 아마 농업을 꿈꾸고 있는 아이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남대학교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미래농업, 축산업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보다 그 젊은 인구들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실습 위주로 그리고 이제 모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경영 실습까지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거점을 둔 국립대학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고 지역과 소통을 통해 국가를 성장시키는 일. 국립대의 변화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역에 거점을 둔 국립대학들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변화, 지역과 공존하고 더불어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학들의 생존해법을 만나봅니다. 경남 혁신도시 발전의 동반자 경상대학교. 이곳엔 전국대학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수업이 있습니다. 바로 기여학교. 바다를 벗삼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용자는 지금 244가 우선 바다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고요.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여학교의 학생은 30명. 해양수산부는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한 성공적인 어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경상대를 기여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스타벅 10. 연근의 업과 양식업이 발달해 기여 여건이 좋은 경남 지역. 이곳에 위치한 경상대는 교육을 위한 첨단 설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멀미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멀미 느끼시죠?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좀 최첨단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생각이 대학과 지역은 이 과정을 통해 젊은 인력들이 어촌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기여 학교 학생들이 실제 어떤 일선 현장에 갔을 때 안전한 조업과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대학교 기여학교 학생들은 모두 수업을 받는 동안 대학 내 기숙사에서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산물 유통에 관심이 많은 장경호 씨. 지난 9월에 기여학교에 입학한 그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업 끝나고 들어오시면 이제 뭐 하세요? 숙소에서? 우선은 그 어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생활들을 조금씩 하시는데. 예, 누구세요? 왔어요? 네.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았어요? 가정주부였던 아내 이현주 씨도 남편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배를 타는 건 실질적으로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어촌계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여학교고, 이곳에 내려와서 그런 어르신들과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그리고 상황 이런 거를 다 여기서 배워서 나간다면은
좀 더 가깝게 어촌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총 4주간의 이론 교육 후에는 현장 체험 실습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현장 체험에 나선 장경호 이현주 후보. 바다로 직접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료는 쉽게 생각하시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배에 함께 올라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은 다른 곳에선 하기 힘든 특별한 경험인데요. 배멀미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파도가 되게 잔잔하다고 하니까 뭐 멀미약 없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멀미 안 해요. 멀미 안 하세요? 네. 귀어에 대한 막연한 꿈으로 입학했던 학생들은 직접 체험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배가 고프면 소리 듣고 혹시나 먹이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학생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어촌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며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기들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애들도 엄청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보여요 지금 많이 보여요. 또 오늘 되게 즐거운 그 경험 처음 경험인 것 같아요. 또 노령화되었던 어촌 지역은 젊은 인력으로 활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어촌이랑 바다랑 이렇게 좀 동화되면서 천천히 구상을 하시면은 아마 이 기어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 실습 종류도 다양한데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실습한 학생들 조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됩니다. 이게 처음 나가니까 여러 가지로 긴장됩니다. 바다가 좋아가지고 귀어를 결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렙니다. 귀어학교는 4주의 이론 교육과 3주간의 현장 체험 실습 교육, 마지막 심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실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볼 수 있는 현장 교육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상당히 좀 무거운데요. 조금 했더니 뻐근해요. 경상대 해양과학대학은 국비와 지방비 10억 원을 투입해 기자재를 구입하고 기숙사를 보수하는 등 교육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최근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귀어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 잘하고 계세요 지금? 네, 잘하는데요. 보기보다도 잘하네요. 배 위에서 맛보는 회도 실습 교육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어선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먹는 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촌에서의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오늘 굉장히 달아요, 고기가. 막 잡은 거라서 달고 찰지네요. 정직한 땀과 노동으로 배운 수업은 의미가 깊습니다. 걱정도 했고 많은 좀 두려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 갔다 오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역과의 상생에 앞장서고 있는 경상대학교. 진로와 취업을 위한 특별 주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피치 아카데미는 면접을 위한 특강으로 저학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학생들이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학교 내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1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취업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훨씬 더 취지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 주간에는 모의 면접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가 대학 내에서 펼쳐지는데요. 먼저 저희 강점 2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응용력입니다. 특히 경상대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 사회는 물론 경상남도 내에 있는 다른 대학들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경남도 내 전체적으로 취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점도 있고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취업이 당장 졸업을 앞둔 4학년의 문제만이 아닌
저학년 때부터 준비하고 다듬어야 된다는 인식을 전환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종합대학교 강원대학교.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학은 남북 협력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 길이라도 떠나려는 듯 이른 아침부터 이것저것 준비하고 챙기느라 분주한 학생들. 하나라도 빼놓을세라 야무지게 챙기는 손길이 바쁩니다. 여기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제부터 거천국립대학생의 한국통일 워크숍, 통일한국 워크숍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DMZ에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를 비롯해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등 전국 8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학생회가 함께한 통일한국 워크숍. 변화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대학생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도착한 곳은 분단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제4땅굴. 양구 비무장지대 체험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거점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 중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요. 미래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땅굴을 방문한 이유는 분단된 역사와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 분단 유일의 지역인 강원도. 그곳에 위치한 강원대학교는 이렇게 통일 한국의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생각이 들고요. 많이 배우고 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1km도 안 되는 저 거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갈 수 없다는 그 이유가 분단되었다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와 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접경 지역 지자체와의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대. 최근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를 운영.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과 공존하기 위한 강원대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 한쪽에 자리 잡은 한 건물.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데요. 전기톱부터 드릴에 이르기까지 각종 장비의 수북한 목재들까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쓰는 이 공구, 무슨 자재는 순수하게 다 봉사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강원대학교 직원들로 구성된 집수리 봉사대. 지역 주민의 낡은 집을 수리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의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50여 명으로 이루어진 강원대 집수리 봉사대가 강원도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지도 벌써 18년째. 지금까지 수리한 집만 110여 채에 달하는데요. 드디어 도착한 곳은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의 한 마을. 오래 호흡을 맞춰온 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철골을 댄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을 붙여가지고 기역자로 하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막아갖고 문을 닫을 거예요. 전기, 기계, 건축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가진 교직원들을 주축으로 학생들의 일손이 합해져 날뛰 낡은 할머니의 집이 어느새 환골탈태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먼저 감사하고 또 그 수의 세대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린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할 때 저희들은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돈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집중봉사.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사회봉사활동은 집수리는 물론 스포츠 마사지, 의료 봉사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다양한데요. 나들이 나오는 것 같이 나와서 이렇게 다 마사지 받으니까 너무 좋죠. 몸이 아주 편안하니까 좋죠. 이렇게. 학생은 물론 교수진, 교직원 등 참여하는 사람만 100여 명이 넘는 국내 대학에서는 유일한 대규모 봉사활동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낙후된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 그 진료 활동을 통해서 의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미술학과 학생들은 마을 초등학교의 담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심사숙고한 디자인. 그러니까 이 나비가 약간 동심을 의미해서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삭막했던 벽에 알록달록 새로운 옷이 입혀지는데요. 어느새 초등학교 아이들도 하나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벽화 그리기에 합세했습니다. 여기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고 나니까 오늘 끝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원대는 이렇게 대학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과 전문 지식을 10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줄고 있는 학력 인구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조리 앞에 놓인 대학.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대학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앞서 대학의 위기를 고민해온 독일. 베를린 공대, 아헨 공대, 슈투트가르트대 등 9개의 독일 주요 대학들은 TU9이라는 연합체를 만들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에서 온 10개의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한국거점국립대학 연합인 KNU10과 TU9 간의 협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인데요. 어떤 적용, 실천 이런 면에서 한국도 산학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가혁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독일 대학들의 모습은 우리나라 지역 거점 대학들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핵심 연구 중심 대학 9개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주요 거점 국립대학 10개가 협약을 하는데 아마 처음일 겁니다. 총장님 각 대표가 다 와가지고 이렇게 사인하는 게. 특히 아인 공대는 도시와 대학의 상생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는데요. 아인시는 새 기차역을 지으면서 옛 역사를 대학에 제공했습니다. 시와 대학이 함께 도시 전역을 캠퍼스로 만들고 대학 중심의 도시 재건 정책을 실현한 겁니다. 한국과 과학, 기술 이렇게 분야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거점 국립대학이 나아갈 방향이 어떤 데인가를 좀 참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독일 공학도의 60%를 배출하며 연구 거점 역할을 하는 TU9. 이날 한국의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단과 독일의 TU9 대학 관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MOU 체결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앞으로 학생과 연구자를 교환하고 공동 교과 과정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또한 연구 협력 등 양국 대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행사에는 한국과 독일의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양국의 상호 협력 약속을 축하했습니다. MOU를 뛰어넘어서 액션 플랜으로 이어져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양 그 대학들이 좀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 전반의 위기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Vielleicht ganz kurz zu TU9. Wir haben uns in Deutschland zusammengeschlossen. Es gibt viele Universitäten in Deutschland, über 100, aber die TU9, die neuen Universitäten sind die großen technischen Universitäten. Mehr als die Hälfte aller Ingenieure in Deutschland wird an der TU9 etwa ausgebildet. Der große Teil der Technikforschung passiert an der TU9. Und wir sind sehr froh, dass wir mit KNU 10 die koreanischen Partner gefunden haben. Auch das sind starke Universitäten, die gute technische Fakultäten haben. 독일이 쌓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에는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행 공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스마트 팩토리. 이를 통해 대학 내 260여 개 연구소가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이를 학업과 연계시킨 것입니다. 학생들의 연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상품화된 기술은 실제 소비 시장을 선도합니다. Well, there are several different projects we can perform. And generally, when we have an industry-based research project, then there's a group, a team from our institute, as well as an industry group that tries to ensure the industry relevance of our research projects. In that case, it is that, for example, the industry gave us the cabinet, so we can perform our tests and our measurement on the cabinet, as well as the windshield. 아행공대는 인재가 모인 대학 주변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착은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절실한 우리나라 역시 대학의 우수 인재와 아이디어가 각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Cannot afford any mistake. Regarding the smaller sub-problems, we have help by our students. So in case there's an interesting algorithmic problem which is worth a thesis, then we make a task for a student and he's going to work on the given task within an industry context to write a relevant thesis. 급격하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산학협력 시스템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학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short on the one hand side and take the position of. We form groups, working groups together with multiple industry partners, like 10 to 20 partners. Within this working group, each of the partner takes a specific part within their expertise, and they define the problem set, which again is then relevant for our research. So the research we perform stays always relevant in an industry context on the one hand side, and on the other hand side our students will profit from it as well, as our lectures are always up to date and relevant to given problems from industry. 독일의 주요 대학 연합체인 TU9은 독일 전체 우수 엔지니어 중 절반 이상을 배출하며 국가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행공대의 섬유소재연구소. 연구소 내부는 마치 생산공장을 연상시키는데요. 이곳은 미래의 신섬유를 연구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기도 합니다. Die Modellfabrik hier ist ein Teil von 5 Modellfabriken weltweit. Sie hat das Thema, gemäß der Partnerschaft mit Korea, ein Smart Textile herzustellen. Wir fangen also von der Spule an, ein Garn. Dann wird ein Gewebe hergestellt. Das Gewebe wird veredelt, bedruckt, geprüft. Und dann wird die Elektronik montiert
und natürlich eine Endkontrolle. 스마트 섬유는 착용만으로 신체 상태를 파악하거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Das ist zum Beispiel so ein individualisiertes Programm, individualisiertes Armband, schon mit dem Chip hier drin. Hier ist der Chip drin. 연구소에서 개발한 팔찌는 섬유 자체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Denn jeder Operator hat ein solches Band. Und wenn er jetzt zum Beispiel hier an die Maschine geht, dann stellt sich hier die Maschine auf den Operator ein, in der Bedienhöhe, in den Settings. Und so ist jeder Mitarbeiter, hat seinen individuellen Werkpass und wird eben über diese Transponderstation, stellt sich der Arbeitsplatz auf ihn persönlich ein. 대학은 지역과 함께 미래 지향적 섬유 산업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So werden bereits die Studenten in solche Forschungsprojekte integriert als Undergraduate Researcher oder die PhD-Studenten, die wir nicht so nennen, sondern Promotionsassistenten, weil sie eine volle Stelle haben, arbeiten bereits in Projekten mit der Industrie zusammen. Und so wird auch gleichzeitig ein Nachwuchs für die Firmen generiert. Denn das ist heute letztendlich eine der größten Herausforderungen, junge Ingenieure zu gewinnen. Und das gelingt sehr gut, wenn sie bereits schon die Unternehmen aus ihren wissenschaftlichen Arbeiten oder ihren Forschungsprojekten kennen. 한편 미국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대학교는 도시의 기술 및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0가지의) 다른 언어권에서 온 학생들이 대학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공동체를 만듭니다. Experience through internships and education in the classroom that will enable them eventually to take their part and their place in the vibrant economy of Boston. 매사추세츠 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스턴 내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So I see my role as maintaining a constant connection to the neighborhoods, to the residents, to the business owners around us. And I think most universities in the U.S. do think of that as an important obligation. We're civic institutions. We're not ivory towers that are separated from the communities around us. 보스턴 도심의 유일한 공공연구기관인 이 대학의 연구소들은 지역과 국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는 실제 필요한 분야에 보탬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So our vision is to become a major producer of scientists into the workforce, leaders of the future, and to do so by increasing the diversity of the STEM workforce and STEM leadership in the region and in the country.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작은 섬, 원산도. 이곳에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충남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원산도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 봉사를 왔는데요. 섬 배 타고 와보는 것도 오랜만이고 해가지고 좋은 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섬에 살아서 생활에 치여서 병원에 가기 힘들었던 어르신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충남대학교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민들 같이 한번 나누고 도움을 드려보자 해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아픈 거 열흘로 어깨 좀 받쳐줬으면 좋겠구만. 충남대는 소외 지역을 찾아가 공공보건 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계속 막 꿈꾸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게 되게 신기하고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여기서 와서 오늘 길로도 좋고 선생님이 와서 좋고 다 좋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률 및 사회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학은 지역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지역 주민은 대학을 성장시키는 공동 주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이곳에서 젊은 대학생들은 어르신들께 웃음을 드리는 든든한 손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이제 봉사는 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좀 되게 큰 의미가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충남대학교는 창업의 전진 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창업 교과목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이 대학에서 특별한 대회가 열렸는데요. 바로 창업 아이디어 검증 대회입니다. 참가팀은 창업 아이디어를 전문가들에게 설명하고 시장성과 참신성 등을 평가받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연 50개의 창업팀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그 지역사회의 창업 교육에 대한 그 중심 허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남대 학생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타 대학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업교육까지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50개의 창업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충남대. 환경소재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우디 프로도 그중 하나인데요. 다른 이유보다도 일단 목공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는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충남대는 지원금 지급 등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처음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학이 우수한 아이디어의 산실이 되도록 만들려는 노력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창업 동아리인 반올림 컴퍼니 학생들은 이번에 스털링 엔진을 이용한 무드 등을 개발했는데요. 영감을 받고 영감을 주자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 하에 이루어진 창의적 디자인 제작팀이고요. 학교에 마련된 창업 활성화 공간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하면은 되게 비쌀 수 있는 것들을 좋은 장비를 제공해줘서 저희가 예약만 하면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일단 잘 나온 것 같거든? 3D 프린터를 통해 만들어진 여러 부품들을 하나하나 다듬고 조립하면 개발한 무드 등이 완성됩니다. 창업을 꿈꾸는 그들에게 대학은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이런 거를 이뤄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학생일 때 이뤄낼 수 있는 되게 멋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10월 초 충남대에선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 대학 캠퍼스 내 팁스 타운 건립 및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을 창업의 메카로 성장시킬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기능, 연구 기능, 산학 협력 기능을 창업으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로 활짝 열린 스마트카 시대. 차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차세대 스마트 기능이 결합된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기차로 바꿈으로써 환경이나 또 차 수명의 연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는 최근 떠오르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인데요. 실시간으로 그 차량 주변의 위험 상황이나 아니면 주행 중의 모습을 사용자에게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개발한 카메라의 정확도와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찾는 곳, 바로 충북대학교입니다.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 차량으로 로깅한 걸로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안전을 정지하는 부분이랑 이제 주차선 인식해서 거기서 이제 경고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송을 받아서 전국대학 최초로 자율주행차 성능 시험장을 준공한 충북대학교 스마트카 연구센터. 외부 기업들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산학 협력을 계속 기업 입장에서는 확대해 나가면서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고 기술을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통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순한 성능 시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에선 외부 기업체와 충북대 학생들이 함께 연계해 기술 개발도 진행하는데요. 레이저를 이용하다 보니 좀 정확한 거리를 추출할 수 있고요. 카메라에서 얻을 수 있는 비정확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자율주행 국산화 개발업체인 이 기업 역시 마찬가지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연구 개발하고 기술을 선도하는 방안이 바로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속에서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근데 좀 더 속도를 올려서 실제 우리가 밖에 도로 상황하고 좀 유사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충북대는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선같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오인식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역시 충북대였는데요. 그때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대회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11월 대회를 목표로 일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들어간 플랫폼을 구성해 미션 수행 시간과 정확도를 평가하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충북대 학생들로 구성된 팀은 미션을 3분 40초대로 완주하는 월등한 실력으로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최종 우승의 영예를 거머쥐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 환희의 순간을 함께했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작년에 대회를 했던 차량입니다. 친환경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초소형 전기차입니다. 그럼 일단 성능 시험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우승엔 또 하나의 1등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성능 시험장. 성능 시험장이 있었기에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장애물 회피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테스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장애물을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장애물 회피하는 주행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행 차량을 둬서 선행 차량을 따라가다가 이제 선행 차량이 정지할 경우 같이 비상정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나오냐? 스마트카 연구센터는 각종 카메라와 3차원 라이더, 레이더, GPS 등 자율주행용 핵심 센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1000제곱미터 규모의 성능 시험장은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오리 없이 주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가깝죠? 저희가 실제 차량을 놓고 이제 장애물을 인식해서 회피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간이로 이렇게 차량 모형 포스터를 붙여서 장애물로 놓고 회피를 주행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호등을 비롯해 곡선도로, 경사로, 교차로 등 다양한 도로 환경까지 교통법규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드디어 시작된 실험.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이며 이리저리 장애물을 피해갑니다.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충북대학교 자율주행차 성능시험장에는 근처에 있는 원봉중학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경험해보는 체험학습을 위해서인데요. 차인지 사람인지 다 분류해주는 걸 가지고 인지기술이라고 해요. 알았죠? 소소형 전기차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타보기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몸으로 느낍니다. 처음 보는 자율주행차의 신기한 원리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잘하는 거예요. 객체를 인식하고 판단을 해서 제어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알았죠? 이를 통해 지역을 이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주는 게 목적이고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많은 것, 그다음에 특히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승용차나 버스를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 지식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연구 중심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대학들. 그 중심에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문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는 학문 간의 융복합을 통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다가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한 개의 전공 분야에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면 되었지만은 앞으로는 그 경계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연구를 해야 합니다. 2016년 QS 세계대학 평가 상위 30권 내에 든 미국 대학 15개는 모두 연구 중심 대학. 서울대 역시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기술도 발전되었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하고.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누구보다 앞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 양성과 첨단 연구를 펼치는 미래형 스마트 공공 캠퍼스, 시흥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멀티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시흥 캠퍼스가 하나의 예가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차세대 혁신 교육을 해야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차세대 교육 혁신 교육센터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공사 현장입니다. 축구장 90개 크기, 관악 캠퍼스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조성될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단지가 들어설 계획인데요. 교육, 연구, 사회봉사 기능을 융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의 아이템을 개발하는 동시에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 수조가 되는데요.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시험 수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이 수조 연구센터는 선형, 추진기 개발 등 다양한 기반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수조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300m이고 폭이 16m이고 깊이가 7m인 수조가 되겠습니다. 이 수조를 사용해서 저희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소시엄들이 들어와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된 결과물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 해양의 구조물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서울대가 주도하는 스마트 캠퍼스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은 물론 미래형 신기술 기반 도시인 스마트 시티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이제 결합을 해서 동반 성장하기 위한 특성화된 캠퍼스이고요. 또 중요한 컨셉은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겠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는 농어업 분야의 기술 연구는 물론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제부턴가 서울대 관악 캠퍼스와 역사를 함께해온 녹두거리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로 고시촌 인구가 줄면서 학생들이 모두 떠나고 골목마다 폐업한 가게들이 즐비한데요. 아유, 여기 얼마나 많았는데요. 저 러스쿨에 그 학생들이 다 여기 있었던 학생들이에요. 그 여기 사는 사람들, 그 주민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
대책이 안 서요 지금. 그런데 최근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가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녹두거리에 문을 연 청년들을 위한 거점센터 서울대학교 스타트업 캠퍼스 녹두집.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학생이기도 하면서 녹두 주민이기 때문에 동네에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도 하고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활성화시켜서 특색 있는 대학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 역시 대학의 노력이 반가운데요. 고시촌에 여러분들이 과연 살고 싶은 동네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서울대생에게는 활력 넘치는 대학가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서울대 인적 자원과의 네트워킹을 제공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청년들의 창업 공간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점센터의 한 층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면접 심사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총 11개 팀 36명의 청년들이 현재 이곳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에 좀 더 발전시키고 토론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도 다른 팀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입니다. 입주자로 들어오면 2년간 무료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청년들은 창업 아이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회 이슈, 요새 몰카 유출이 너무 심한 문제고요. 남녀 이성 간의 갈등의 원인으로 저희는 몰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행업체를 맡겼을 때는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있는 거를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로 금전적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정신적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추진 중인 서울대 청년 창업밸리 조성 사업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일환이기도 합니다. 대학의 자원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미래 인재를 키워 다가올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서울대학교. 지역과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떨어진 녹두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 자원의 보고 대학. 지역과 더불어 공존하고 지역과 나란히 상생하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낼 해법이 아닐까요?